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 140분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을 놓고 정치권 반응은 지금 극과 극입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진솔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처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입장을 지금 내지 않고 있는데 오늘 SNS에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당 내에서도 친한계는 안 하니만 못한 거 아니냐 이런 혹평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 뭘 사과했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이 많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은 국민께서 평가하실 것이다. 그러는 이재명 대표는 단 한 번이라도 본인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또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반격까지 했습니다. 자, 네 분께 대통령 담화 점수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원 평론가님. 네, 요즘 한국갤럽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게 우연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지지율과 비슷한 점수를 제 입으로 차마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너무 성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저는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런저런 행사 다니면서 늘 이야기하시는 경제 성과에 대한 자랑, 그거 위주로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된, 그냥 따로 준비도 딱히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다가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제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이게 대통령 기자회견인가? 아니면 용산 사시는 자연인 특집을 내가 보고 있는 건가? 자연인. 네,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좀 구수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야, 이분이 평상시에 참모진들 모아놓고도 이렇게 하시겠지? 또 이 당 관계자들 불러놓고도 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겠지? 이 생각을 하니까 좀 참담하다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너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진솔하게 여과 없이 얘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사과하러 나온 자리에서 긴장감이라는 것도 전혀 읽을 수가 없고 적어도 그 표정 관리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안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이종원 평론가께서는 이제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 소장님은 네. 굳이 키워드로 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키워드보다는 의성어로. 의성어로. 이게 뭐죠? 비명소리가 TK 지역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TK 지역에서. 왜 그러냐면은 갤럽 조사는 7일의 기자회견이 오롯이 포함은 안 됐지만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갱신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내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17%고요.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74%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부정평가의 이유다라는 응답도 임기 들어 가장 높았습니다. 19%로 나타났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문제가 뭐냐면 저는 조금 이제 한동훈 대표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한 대표도 속 시원한 대답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이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당 지지율이 지난주에는 직전 조사에서는 동률이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32%로 드디어 마침내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6%.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최근 추세에서는 없었거든요. 민주당이 7%포인트 앞서는 결과. 그동안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어가지 못하네라고 얘기했는데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도 반사 이익을 더 챙겨간 결과입니다. 원영섭 단장, 근데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지난주 갤럽 지지율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률이었죠. 네. 같았는데 지금 이제 7% 차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낮을 수는 저는 있다고 봐요. 일단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뭐 당연히 부정적일 거고, 그리고 지금 그 포퓰리즘을 하질 않습니다. 긴축 재정을 하면서 이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중도층에서 그 지지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보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원래는 11월 말에 이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그거를 추경호 대표가 이야기를 해서 7일로 잡았다는 게 좀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11월 말에 하면 이재명 대표가 판결 선고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니까 어느 정도 정무적인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기자간담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추경호 대표가 빨리 잡은 거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TK 지역에서 최저치를 계속 경신하고 그게 그 수치보다 민심 위반이 굉장히 크게 일어났다는 거를 추경호 대표가 어느 정도 보고를 하지 않았나라고 추측이 들어요. 그러면 TK에서는 왜 떨어지냐,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 너무 떨어지기 전에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정치는 유교, 성리학 이런 관점으로 좀 들여다보면 잘 들여다봐지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 보수당이 대통령이다 그러면 뭐 종갓집의 종손이거든요. 그 영부인은 종갓집의 며느리예요. 그리고 TK는 자기들이 이 보수당의 종가라고 자부를 하는 분들이세요. 근데 김대남 문제, 명태균 문제, 허은하 문제 이런 게 그 영부인이 종갓집 며느리로서 처신을 잘했느냐, 이게 사법 리스크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종갓집 며느리로서 처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자꾸 가지고 있고, 종갓집에서 이런 그 종친들이 아니 이게 적절하지가 않다. 뭐 명태균 또 나오는 이름이 김종인 위원장은 여야를 오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허은하는 아예 딴 당 사람이고, 김대남도 결국 그 이명수 녹취나 이런 서울의 소리 이야기를 연상시키는 부분인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생기니까 이게 종갓집 며느리답지 못한 처신에 대한 거부 반응이 계속 그 지지율에 반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들어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는 그 기자간담회나 이런 내용은 역대 대통령이 한 기자간담회를 참고해 보건데 제일 잘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저는 기자간담회를 하는 대통령은 앞으로도 드물 거라고 봐요.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거는 그 종갓집, 종손, 종부 이런 개념에서 앞으로도 이런 그 포인트들을 주의해가지고 국정을 좀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원영섭 단장의 말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명확치는 않은데, 그러면 기자회견 한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았다는 겁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낫다. 왜냐하면 그 지지자들이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어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거리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주는 게 중요했다는 겁니다. 자, 하은기 대변인. 우선 저는 네. 그 여당 내에 많은 분들이 평가하기를 담화를 진솔했다, 솔직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동의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콘텐츠가 없거나 뭐 콘텐츠에 동의가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칭찬할 때 하는 얘기가 애는 착해. 아우 그래도 솔직하긴 하네.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어떤 심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를테면은 김건희 여사께서 뭐 자기 핸드폰 가져가서 뭐 답장 대신, 제가 그거 들으면서 왜 저런 얘기까지 하지? 왜 저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진솔하다는 얘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글쎄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정했던 것처럼 이 대통령께서 국민의 인식 자체를 3번 부정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첫 번째 부정, 자기 부정입니다. 특검과 관련해서 본인이 특검 검사였는데 특검이 뭐 반헌법적 뭐 위헌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이 자기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전을 부정해요.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가 있잖아요. 야, 그게 말뜻 뭐냐, 찾아봐라, 사전 찾아봐라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거랑 다르네? 그럼 자기가 잘못 알고 있다고 보통 인정을 하잖아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근데 사전이 잘못했으니까 사전을 고쳐야 된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세 번째는 국민들이 버젓이 다 들은 그 녹취가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 관련해서 김영선 공천 관련해서 공간이 보고받고 내가 김영선 해주라고 했다는 녹음을, 증거를 들었는데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귀 이런 것까지 다 부정을 하는 거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 심각성에 대해 대통령이 지금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여당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솔직했다, 뭐 진솔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과연 그 진솔함을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금만 더 두고 보면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담화로 인해 윤 대통령 지지율은 더욱더 최저치를 찍을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본인 억울한 것만 얘기한 것 같다. 그렇게 사랑꾼이 되고 싶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상남자는 상남자다. 고개 숙여 사과라도 안 했으면 어쩔 뻔. 이런 의견도 있고요. 동네 막걸리 한 잔 드신 할배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듯,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배우 주연 씨하고 이미지가 비슷하다, 그런 그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종원 평론가님 말한 그 구수했던 덕분에 화난 국민들에게 일단 웃음을 줬다, 이런 얘기. 자, 마누라가 착하고 순진하다는 것만 기억에 남습니다. 기자들 질문 수준도 대체로 암담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최대 명언은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해야겠다, 였다. 자, 남들 눈에 다 보이는데 대통령 본인 눈에만 안 보이는 장님무사 봤다. 명태균 씨가 얼마 전에 대통령은 장님무사고 아내 김건희 여사는 안즈명이 주술사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논란은 그거 같습니다. 사과는 했는데 뭔가 이유가 불분명하고 또 뭐 재발 방지책이랄까 이런 걸 기대를 했었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인사나 탕평책 같은 것도 좀 적극적인 모습이 없었다. 자, 반면에 아까 원영섭 단장처럼 그래도 소통하려고 했고 배우 주연처럼 구수하게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좀 진화한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뭐 어제 이제 말씀 중에 자기가 이제 뭐 그 여사 변호사는 아니지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내용은 그야말로 이 김건희 여사 변호사 나야 할 수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특히 기자회견의 테마는 여보 나 잘했지. 저는 이렇게 규정을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김건희 여사는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악마화돼 있고 국민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사실은 기자회견까지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최근에 지지율이 떨어진 거고 또 지지율을 떨어지게 한 또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김건희 여사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는 그 인식은 가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완전히 역으로 접근을 해서 철저히 보호하는 쪽으로 좀 컨셉을 잡았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면 이건 대통령으로서보다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변호사로서 어제 의무를 충실히 한 거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본인이 그렇게 뭐 조금 전에 뭐 진솔하게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발목 잡을 만한 부분도 꽤 있었다. 가장 저는 결정적으로 두 대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대신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것. 그거 개입 아닌가요? 선거 개입이죠.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그런 상황 같으면 후보자가 그 자기 부인에 대해서 화를 내야 정상 아닌가요? 왜 나 대신 보냈냐.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문자 메시지 받으셨던 3천여 명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깜짝 놀라고 불쾌했을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게 대통령이 보낸 게 아니고 여사가 보낸 거란 말이야?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또 다른 게 뭐 있냐면 자기 아내가 부하 직원들 모아놓고 큰 소리 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호통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걸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놓친 대목이 뭐예요? 아니 자기가 그 밑에 참모들 모아놓고 큰 소리를 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어떻게 여사가 알죠? 누군가 보고를 해줬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시간으로 대통령의 동태에 대해서 여사가 다 보고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래요.
그 얘기는 김건희 라인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허점들이 의외로 있더라.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말씀에 한마디 더 첨언하자면 그 뭐 선거 때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대신해서 답장 보내고 새벽에 그랬다더라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본인이 검사 시절부터 쓰던 폰을 안 바꾸고 계속 쓰고 있었다는 대목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얼마든지 대통령이 자고 있을 때 김건희 여사가 그 폰을 들여다보고 뭘 할 수 있다는 걸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국정농단이 맞죠. 그래서 되게 불필요한 얘기들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문자를 이제 보냈다고 하는데 당선 축하 문자 뭐 답변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을 테고 또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호불호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저는 어제 내용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율에 여전히 신경 쓰지 않는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 한두 사람이 여론조사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도 말렸다. 그 이야기는 저는 이게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왜? 지금 갤럽 조사의 17%의 수치, 어제도 그런 기자의 질문이 나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 정부 출범 2년 6개월 분야별 정책 긍정률을 보면 국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밖에 없는 교육, 부동산, 경제, 인사는 10% 됩니다. 10% 돼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외교와 대북은 20% 되거든요. 저는 지지율을 외면한다는 이게 저는 가장 치명적입니다.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을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이 두 사람은 오바마 트럼프는 누구보다도 지지율에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지율이라는 것이 인기 지표 아닙니다. 국정 관리 지표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이 말하는 좀 더 기민한 국정 관리를 위해서는 지지율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지지율을 챙긴다는 게 인기를 챙기라는 이야기 아니라 국정을 관리한다라는 것.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서 지지율 안 본다는 이야기가 위험천만하게 인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얼마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고 하는 표현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특검 관련해서 미국 제도까지 거론하면서 인권 유린을 주장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특검법을 또 정치 선동이다. 어찌 보면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아요. 본인이 이제 특검으로 떠서 대통령까지 온 거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봐요? 아니 근데 그 특검이라는 게 결국 사유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특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사유라는 게 뭐 과거에 뭐 그런 바우치팩 그거는 처벌 법조도 없고, 그리고 도이치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결혼하기도 전에 있던 사유들인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자 그러면 이게 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다른 관점으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비교하면 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뭐 선녀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라든지 수출이라든지 그리고 외교 안보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데 정무적으로 아마 그 부분이 제 아내가 좀 순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유경수 여사의 사례를 많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유경수 여사가 대표적인 종갓집 며느리 이미지였어요. 그러면서 여러 앞뒤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도 그리고 그 전후에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잘 살펴나가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명태균 같은 경우에도 직접 상대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영부인이 되는 분 정도에 되는 분이. 그런 분들이 직접 상대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된 거냐. 또 한편으로는 전화 많이 못 받는 사람들은 고생하면서 상실감이 든다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 종갓집 며느리로서의 어떤 포지셔닝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 별명이 조선제일검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성역 없이 수사하고 그랬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어제 담화를 보더니만 사람들이 아 조선 제일 사랑꾼이었네 네. 이러더라고요. 자기 그 와이프한테는 안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뭐 그게 결혼 전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사실은 2차 주가 조작 부분에서는 결혼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게 있고 대통령께서 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팩트에 안 맞거든요. 사실은 2021년 12월 들어서야 서면 조사 한번 한 게 사실은 전부 다고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었는데 식물총장이었기 때문에 뭐 그게 자기가 개입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도 이미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조사를 해보려고 올해 들어서 했지만 결국 그마저도 무혐의가 났고 그래서 사정기관의 이런 행태 때문에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당이 합의를 안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역대에서는 여당이 다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이게 여야 합의 없이 추진하는 거니까 뭐 위헌이다? 어불성설 같습니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윤 대통령도 문제지만 진짜 용산에 제대로 일하는 참모 없는 것 같다. 대통령이 뭐 앉아서 답변하는 거라든가 그렇죠? 그 태도 문제 많이 지적이 있었죠. 자, 공식 석상에서 반말 튀어나온 것도 국격 떨어지더라 이런 의견. 우리 오빠 바보가 많네요. 바보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당선 축하 문자 답변한 걸 갖고 공천 개입 국정농단을 이야기하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일단 반응은 혼란스럽다. 이걸로 윤 대통령 성공한 것 같다. 성난 민심에 불 붙인 건 아니니 야당도 속으로 당황한 듯. 야당이 당황한 듯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어젯밤 8시에 내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규탄대까지 열었고 140분 내내 거짓말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내일이죠. 또 도심 집회에 예고를 했습니다. 시청역에서 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그쪽으로 다 모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 담화가 탄핵에 기름을 부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 기준으로 담화가 기자회견에 오롯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17%. 반면에 정당 지지율은 그동안 한국갤럽은 또 유독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결과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차 범위 밖으로 나는 오차 범위가 이제 6.2%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7% 포인트 차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이건 이 여론을 보더라도 장애로 안 나갈 수가 없다. 이제 매주 장애 집회는 해를 넘겨서까지 계속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쭉 기자회견을 보면서 인식하게 되는 것, 또 분석하게 되는 건 뭐냐면 자꾸만 이제 법적 차원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도 법적으로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납득을 하든 또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건 정치적 공세인 것이고 그런 차원인데 제가 분명히 데이터 분석의 기준은 여론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활동 중단인데 지금 이번 남미의 대통령의 에이펙과 G20 순방에 동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후에 대한 답변은 나올 수 있지 몰라도 지금까지에 쌓여있는 여론의 불만은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후에 여야 그리고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 저는 다 각자의 생각대로 움직일 것이고 이 혼란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미국까지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의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그 온갖 고통은 우리 국민들이 다 뒤집어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이제 기자 일문입 닫고 관련해서 저는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공적인 신분 그거하고 아내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또 사적인 관계하고 좀 혼동한 측면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게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분이 글을 올렸어요. 순진한 여인 제목이 남편을 위해 온밤 꼬박 새며 미쳤냐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한자 한자 답장을 보내는 순진한 아내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련하다. 아마 이렇게 보냈으리라. 문자에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잘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풍자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걸 좀 분리해서 봤어야 되는데